게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 내가 지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완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완성을 하겠다. 사실 그게 완성도거든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어떤 땅이 있다 한다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면적,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를 쓰겠다. 뭐 다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반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많이 비워두게끔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땅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에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것인가, 요게 완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건물의 크기를 어떻게 가겠느냐, 그 다음에 건물의 재료를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면서 내부 마감재를 어떻게 가겠느냐, 거기에 색을 어떤 색을 입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설계적인 내용 부분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나는 무엇을 주로 담겠다, 그래서 그게 진짜 담겨졌을 때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완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숫자적인 것들은 금방금방 계산이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상. 사실 건물을 갖다가 뭐 이런 규모 혹은 뭐 이거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규모고, 뭐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규모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나아요. 거기에 나는 이런 평지붕 타입이 맞을지, 아니면 박붕 타입이 맞을지, 박붕이 약간 다른 타입이 맞을지, 혹은 건물이 화려해야 되는지 화려하지 않고 정갈해야 되는지, 그게 내가 쓰려는 건물에 그게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 이런 타입들, 타입에 대한 게 그 건물의 목적, 건물을 쓰려는 목적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이제 뭐 웅장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선 박물관이라든지는 뭐 군함하고 그런 것들,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성스럽게에 대한 어떤 순수적인 부분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뭐 부족한 거하고 넘치는 거에 대한 걸 조율을 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비전이 정확히 담겨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들이 추가가 되어져서 생각하는 그 숫자적인 부분에 그게 추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매듭을 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때 여기서 보여주시지 어떤 색으로 나는 마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색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 색은 페인트로 마감을 할 것인가, 페인트로 이 색을 낼 것인가, 아니면 도배로 이 색을 낼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쫙 모였을 때 얘가 이제 완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매듭이에요. 뭐 가장 크게는 이제 매스를 어떻게 잡겠느냐 1단계,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2단계,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부착을 하겠느냐 3단계, 그 안에 빛을 어떻게 넣겠느냐 4단계, 그 다음에 이 각을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입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걸 하겠느냐, 아니면 닫혀있지만 열리는 걸 하겠느냐, 뭐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판의 두께가 얇아야 되는지 두꺼워야 되는지, 혹은 판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되어지는 이 선이 정확하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원하는 바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걸 라인을 정확하게 샤프하게 잡고, 그 안에 조명을 삽입하고 소명을 숨기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맞는 조명이 작동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선에 지은 건물인데, 목적에 맞게끔 매스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주택이지만 창문이 커요. 언뜻 보면 폐쇄적인 것이 보이지만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쪽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내용이 담겨되고, 그런 것들이 싹 다 정리돼서 설계 도면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혹은 시공자, 전문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그 내용에 맞게 선이든 색이든 모든 것들이 오와열이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져서 공사가 되어지는 그때, 이제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어떤 설계 변경이냐면 이 재료보다 이 벽돌보다 이런 벽돌을 갖다가 쓰는 게 어떠세요 하면서 비싼 벽돌이 와요. 혹은 반대로 싼 벽돌이 와요. 그랬을 때 내 건물에 내가 이 벽돌을 썼을 때 그 색감이든 그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요? 자, 이제 벽돌 색깔이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색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색이 뭐냐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공자가 딱 주면서 자, 색깔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색 결정해 본 적이 없는데 파란색이 맞을까 빨간색이 맞을까? 이게 무슨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내가 선호하는 색은 무슨 색 색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활동이 나오고 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지면 나중에 그게 건물주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했죠. 저 색깔을 저걸 왜 칠했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물의 크기나 규모, 그 다음에 빛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안에 담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용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건물을 잘 쓰겠느냐와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어떻게 하겠느냐가 설계 단계에서 아주 많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게 되어지면 나중에 공사할 때 시공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페인트 하시는 분이든 다른 분이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서 혼자서 밤에 입을 위해서 이 색을 선정하려니 내가 이거 선정하는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물며 자동차 색깔도 선정하는 것도 고민되어지는데 건물에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다 선정하려니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색을 선정하는지도 모르고 막상 칠해보니까 이상하다고 그 칠하는 거 하나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다 보면 다른 색으로 칠하고 그러다 보면은 색깔이 컬러풀이라고 하지만 진짜 정리가 안 돼 있는 색의 천지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방향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거 딱 이거대로 하시라고. 그 시공업자가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됐고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고. 내가 충분한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이 건물을 완성하는 그 정도, 그게 완성도입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시공하시는 분한테 휘둘릴 일도 없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설계자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혹은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교수진가로 활동하신 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처럼 작가 밑에서 뭐 15년, 20년 그렇게 이렇게 10년 이상, 20년 정도 이렇게 있는 40대를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동네 허가방을 써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건설회사도 동네 시공업자를 옆집 아저씨를 써야 되는지 누구 써야 되는지 대기업 건설회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이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뭉개구름 혹은 디딤돌 건너지 첨벙첨벙 이렇게 건너게 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것들은 설계 단계부터 건축사하고 쫙 이야기가 되어져서 난 이 건물 요 정도 선에서 하면 돼. 필요 없어? 배척하고 유익한 것 같아? 받아들이고 가다듬다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된 이런 펜처럼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 손에 맞는 내 몸에 맞는 혹은 우리 가족에 맞는 우리 사옥에 맞는 우리 신도분들한테 맞는 건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아예 안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야죠. 기본적으로 언제 부리겠어요. 욕심 부리되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내 목적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걸 파악해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게 건물주가 가져야 되는 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고요. 사실 모든 안목의 끝은 완성도에 있거든요.
완성을 잘 해냈느냐 잘 못했느냐. 사실 그거는 주변 사람들도 그 건물주를 보게 되고 건물주 자녀분들도 아빠가 엄마가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후대에 대한 혹은 회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으면 나머지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도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내가 완성을 해서 잘 써먹겠느냐에 대한 것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